여러분들 그 이제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달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6점 넘어서 만점까지 가는 이 과정이 7, 8월 문풀, 그다음에 이제 9, 10월 동영모고사 마지막 파이널까지 이게 쭉 진행이 됩니다. 네, 7, 8월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제일 첫 시간 OT 시간 이쪽 한번 봐보세요. 이쪽 한번 보시면 그 교재는 그 윤승현 세줄교육 컨셉맵 그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배경지식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자료로 가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줄 그 컨셉맵 그걸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문화 교재로 계속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의 자료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예시답안, 그다음에 논점 배경 지식, 그다음에 관련 유제가 있으면 그것 이런 것들을 담아서 프린트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선행학습하고 스페셜 특강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논리적 글쓰기 엉터리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그 논산원표 기출문제 특강 그걸 들으시면 좋습니다. 5, 6월 달 한 강의요. 그것은 이제 기출문제 그걸 교과서로 삼아가지고 출제 경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만점 맞는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초수인데 전혀 그 논리적 글쓰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도전했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여러분들은 이 논산원표 기출 특강을 한번 꼭 들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식이 완전히 백지인 상태에서는 요 그 문풀 하반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기간에 이제 처리를 하시려면 여기 보면 1, 2월 그 이론학습 과정 요거 아예 없으면은 어렵거든요,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하면은 이게 40강 단기 특강으로 된 이론 총정리 단기 특강이 있습니다. 그거다가 이렇게 병행하시면 요건 축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론 전체를 좀 보시면서 문풀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교육학에 꼭 나오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특강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건 스페셜 특강으로 여러분한테 뭐 7월중 계획은 그렇습니다. 7월중에 한 3일 정도 걸쳐가지고 스페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 2월 이제 이론 공부도 하시기는 하셨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셨고, 근데 꼭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총론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 구성 중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것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인데 거기서 이제 기본사항 교수학습 평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시험에 나옴직한 그런 논점들이 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스페셜 특강을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 이제 그 문제풀이반 진행 방식 보면 오늘처럼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그 다음 오후에 또 1시부터 2시까지. 선생님 없어요? 자료가? 예?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없다고? 자, 모의고사는 이제 9시부터 10시, 1시부터 2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냥 하루에 몰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회 두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한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오늘은 그냥 네 문제만 냈습니다. 왜냐하면 OT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문제만 넣는데 대개 뭐 5문제 나올 때 있고 6문제 나올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논제는 오늘 나온 것은 다 영역 복합형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논제 같은 경우는 영역 단일형으로 뭐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그 한두 논점을 아는 논점이고 한 논점은 헷갈리는 논점, 한 논점은 전혀 모르는 논점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손을 잘 못 띄겠다 이래도 겁먹지 말고 그냥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문풀하고 동영모의고사는 크게 이제 이름만 타이틀만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 난이도는 그냥 유사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초안을 작성해서 이제 개요 짜기 한 25분부터 30분 확실히 짜시고 그다음에 안 되더라도 그 1시간 안에 무조건 답안을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 모르는데 어쩌냐 이런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죠. 특정 논점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한 그 선생님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오픈북으로 쓸 수 있는 건 쓰고 못 쓰는 걸 그냥 허송세만 하지 말고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북으로 그 관련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하셔서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어쨌든 답안을 완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 2번 봐봐요. 3의 2. 이제 책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이제 베껴 쓰는 방식. 요것은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니까. 어쨌든 훈련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려면은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것과 관련된 걸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요구사항에 맞게 이렇게 개요를 짠다면 이제 개요를 짠다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베껴쓰기가 되니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있다 하면 요구사항이 뭐지? 뭐 그걸에서 입각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좀 보시고 보셔서 거기에 맞게 재강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답안으로 이렇게 옮겨 쓰시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강의 잘 듣는 법에서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교육과 공부 수업에서 끝나야 한다. 나머지 시간 전공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는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 지금 월요일 날 지금 강의 이렇게 듣는다면은 혹은 인강생 같은 경우는 인강 수강하는 동안 거기서 다 끝낸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컨셉맵, 단거나 교재니까 컨셉맵에 이제 모든 걸 다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지식 총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컨셉맵을 넘어서서 시험에 출제될 수는 없습니다. 컨셉맵도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컨셉맵에 다 넣어서 정리를 하라. 그 다음 수업 중에 교육과 이제 공부를 끝내야 한다고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첫 번째 봐보세요. 논점 관리 이론을 다룹니다. 다루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늘 계속 질문을 던져라. 저 이론을 세 줄로 정리한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겠느냐. 왜? 답 쓸 때는 요 한 문장 쓰고 끝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X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으면 저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냐. 또 더 좁혀가지고 두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뭐냐. 이걸 늘 의식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봐보세요. 그렇게 이제 제주주간 내용이 있어요. 그 제주주간 내용은 제가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칠판에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컨셉맵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제주주간 내용을 여러분들이 되풀이를 하면서 이제 그 독서 카드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정리해버리고 이제 정리한 내용은 후에 여러분들이 교육과 공부하는 시간 따로 시간 낼 수 없으니까 5분, 10분 이렇게 조각 시간 날 때 그때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인출이 가능한 활성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강의 때 어영부영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차투리 시간 활용해서 그 암기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책 갖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독서 카드 같은 것을 하나 넣어놓고 교육학은 늘 갖고 다녀야 돼. 그걸 보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를 꼭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여러분 10월 말까지 이제 100개의 논제에 접합니다.
100개의 논점에 접한다면 500개의 논점을 소화하게 돼요. 그러면 점수가 16점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요 과정을 쭉 이렇게 해오면 여기서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강의 다룬 내용 외에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거. 요건 그 시간 낭비에 그런 시간도 없으실 테고. 왜냐? 다룬 논점에서 다 나오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다루는 폭이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넓게 다루는 쪽에 속해요. 알겠어요? 넓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루는 내용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소화를 하면 됩니다. 그 2번 봐보세요. 그다음에 이론을 공부하면 절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뭐 1, 2월 이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문풀 들어오기 전에 이론 계속 공부했을 겁니다만은 이론은 이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그 나오는 것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논점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예죠. 예와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1점에 해당하는 것을 긴 한 문장 혹은 짧은 두 문장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제 이론 정리해놓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지 심리학 학자들이 나온 결론은 제일 기억을 잘하는 것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7월부터 우리가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울 때 그냥 이론만 배웠는데 이제 논점, 이해하고 결부된 이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을 때 이렇게 이 이론이 쓰여지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그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풀을 통해서 배우는 그 이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논점과 관련된 이론. 여러분들이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가 기준이냐면 예시답안에 정의된 수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보면 묻는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묻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 요거에 늘 고민이잖아요. 어떤 폭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알아서 폭을 결정하고 깊이를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를 하는데 저의 가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예시답안에 나와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배경지식이 완전히 백지다. 그러더라도 이제 문풀부터 쭉 따라오면서 오늘 예컨대 인간중심 교육과정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으면 인간중심 교육과정 한 문장, 그 다음에 학습관 한 문장, 그 다음에 수업관 한 문장, 평가관 한 문장 그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나가시면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고 결국엔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에 나오는 것이 가장 정갈하게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칸센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시 답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해설 강의할 때 이제 그 제시하는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설을 들으면서 1점 단위로 자신의 답안을 체크해야 돼요. 저한테 이제 첨삭 받을 때 그 표시가 없는 분들은 제가 첨삭을 안 씁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이제 쓴 답안에 대해서 반드시 1점 단위로 이게 맞았나 틀렸나 요걸 체크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점 단위로 하는데 뭐 0.5점까지 할 수 있겠죠. 애매모호하면 0.5점이고 1점 단위로 정확하게 자기 답안 채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감점되었는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메타인지가 발달하고 실력이 확 늘어요. 자기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답안을 써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로 제대로 못 씁니다. 반드시 자기 평가를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도대체 지금 교육학 논술 요 답안을 몇 번 작성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 제가 그래 최소 자신이 쓴 답안만큼 반드시 다시 모범 답안을 작성해 보라. 그럼 그거 몇 개예요? 일주일에 2개입니다. 알겠어요? 최소 지금 오전 모의고사 봤잖아요. 또 오후 모의고사 볼 거잖아요. 그럼 그 2개에 관해서 자기가 선택한 그 2개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답안을 어쩌라고요? 다시 써보라고. 5분에 써보든 10분에 써보든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이 최소. 그다음에 이제 후에 나오지만은 지금 그 이제 논제가 한 5개씩 다뤄지니까 그 분량을 일주일에 그냥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논제씩 복습할 때. 그렇게 가면 일주일에 한 5논제 정도를 계속 복습해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는 자기가 쓴 답안만큼 어쩌라고요? 꼭 다시 써라 그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넘어가면 이거 지켜야 됩니다. 자, 매일 학습 전략. 첫 번째, 수강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 한 문제씩 이제 복습해 갑니다. 대략 1시간씩 복습을 이제 하기를 여러분을 권장합니다. 1시간 넘어서 교육과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 5개 논제는 써봐야 돼. 써보는데 이제 예시 답안을 은비하면서 그냥 100개 쓰기를 하든지 아니면 타이프라도 쳐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논제씩 내가 보면서 그 배경 지식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메세인제를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산학습으로 계속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메세를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고 이제 매매세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엔 또 문풀에서 다 나와요.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되 여기 이제 2번째 줄 답안의 논리적인 구조, 이제 자동화한 표현들, 핵심 내용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일단은 이건 읽어보는 거예요. 써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말고 꼭 암기해야 될 한두 가지,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욕심을 내면 안 돼. 레스 있으면 적을수록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매매서 딱 보면 오늘 내가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자. 이렇게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4. 요것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허용된 그 학습 시간 요걸 이제 5개로 쪼개면 교육학은 1 전공 4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2트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교육학 공부는 요 1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일만큼은 쭉 이렇게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전공도 점수가 잘 나오고 교육학도 점수가 잘 나오죠. 4쪽 한번 봅시다. 4쪽. 인강생들은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인강생은 완강률이 보면은 20%가 되질 않는 경우 많습니다. 직강생에 비해서 훨씬 완강률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문풀 같은 경우,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쭉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내가 다 이해를 하고 간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을 너무 내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인강생 여러분들은 요 강의만 내가 한번 그 신경 써서 듣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도 나가는 거다 맞춰가지고 계속 쑥쑥 가면 됩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다른 문제만 계속 푸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나올 가능성이 큰 그 논점, 이론들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강의를 쭉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리면 끝입니다. 자, 첨삭지도. 직강생은 이제 매주 첨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시작 주간이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그다음에 내일 오전 이런 것은 특별히 뭐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실 분들 있으시면 상담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주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기 010-260-6412 제 전화거든요. 여기다 이름하고 전공
알려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내일 오전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첨삭은 조별로 강의 후에 이제 지금 보면 한두 타임 하든가, 그다음 화요일 오전에 또 하는 거. 그래서 강의 후, 월요일 강의 후, 화요일 오전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조편성은 조교 선생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다음 인강생은 총 위에 이제 첨삭 진행하는데, 인강생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인강생 첨삭은 숫자도 많고 이렇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룰에 어긋나면 첨삭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내용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음 이제 문의및 상담, 이해 안 되거나 고민 있을 때 울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 밑에 전화번호하고 메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시면 좋고, 제가 특히 카톡을 계속 봅니다.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문자로 주면 답이 늦고 카톡으로 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신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줍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한데, 제가 절도범이에요. 절도하는 것은 지금 한숨 눈물. 요거 여러분들 요거 전문적으로 훔쳐가니까 믿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